헬스조선 상례 서비스 3일의 약속.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특징 중에 하나는 말이 순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상황이 좋지 않게 흘러가도, 그리고 정치적으로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이 강하게 비판을 해도 문 대통령의 반응은 대체로 점잖은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문 대통령이 극단적인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입이 거칠어진 것이지요. 물론 생중계 방송 마이크에 대고 국민들에게 직접적인 육성으로 내놓은 발언은 아닙니다. 그러나 청와대 참모회의에서 문 대통령이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진 언론 보도 내용을 보면 뭔가 심상치 않은 변화가 있는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어제 문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입니다. 예측했던 대로 외환위기 이후 가장 심각한 고용위기 상황임이 고용통계로도 확인됐습니다. 그렇습니다. 가장 심각한 고용위기, 가장 심각한 그런 말이 대통령 입을 통해 확인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 같았으면 고용 상황이 일시적으로 좋지 않은 것으로 나왔지만 곧 좋아질 것이란 정부의 방침을 믿어주세요. 그런 식으로 말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 가장 심각이라는 최상급 상황 진단을 망설이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문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역대급 고용위기 국면에서 계획하고 예정했던 고용 대책을 넘어서는 추가 대책을 비상한 각오로 강구해 주십시오. 네, 한 나라의 최고 지도자는 어떤 경우에도 자신의 발언이 중간 지점을 지향하고 있다는 느낌을 주어야 합니다.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심지어 전쟁에 준하는 상황에서도 그래야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문 대통령은 역대급 고용위기, 비상한 각오, 이런 말을 쏟아놓고 있습니다. 역대급이란 말은 사실은 아직 사전에는 없는 유행어입니다. 앞선 사례, 즉 전례가 없다는 뜻입니다. 역대급이란 말이지요. 이어서 문 대통령은 이런 표현도 썼습니다. 청년과 여성의 고용 상황을 개선할 특단의 고용 대책을 신속하게 마련해 주세요. 그렇습니다. 문 대통령은 참모들에게 특단 대책을 주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모들이라고 해서 별나게 뾰족한 수단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청와대 회의에서 대통령이 참모들에게 했다는 말은 사실은 참모들 귀에 대고 하는 말이 아니라 국민들 들으라고 하는 말입니다. 문 대통령이 외환위기, 가장 심각, 비상한 각오, 특단 대책, 이런 거의 벼랑 끝 언어를 쓰는 이유가 있습니다. 서울, 부산 시장 선거를 불과 한 달 20일쯤 앞두고 여권의 분위기를 다잡을 필요가 있다고 느꼈을 것입니다. 설 연휴를 지난 직후 이런 극한적인 표현을 쓴 이유일 것입니다. 둘째는 어떤 고용 지표든지 어떤 고용 통계든지 상대적인 수치라는 점을 고려했을 것입니다. 일자리 통계라는 것은 의례 작년 같은 기간보다 얼마나 늘었다, 얼마나 줄었다 이렇게 표현하기 마련이고, 혹은 지난달보다 어떻다 저떻다 이렇게 표현하게 됩니다. 따라서 1월 고용 통계가 매우 안 좋게 나왔다면 그것이 이른바 기저효과라는 것을 발휘해서 3월쯤에 발표하게 될 2월 고용 통계는 아주 좋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음 달에 서울, 부산 시장 선거를 직전에 두고 발표되는 고용 통계는 오히려 극적인 반전 상황을 이끌어내어 호전 국면으로 돌아선 것처럼 보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 어제 말했던 대통령의 극단적인 표현들은 드라마틱하게 대비 효과를 내면서 대통령 지지율을 끌어올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최근 발표된 지난 1월 고용 통계를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1월 취업자 수는 1년 전과 비교할 때 무려 98만 2천 명이 줄었습니다. 한마디로 취업자가 100만 명이 줄었다는 뜻입니다. 잘 실감이 안 나십니까?
이것은 한마디로 김대중 정부 때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 12월 이후 최악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횟수로 23년 만에 불어닥친 고용 참사인 것입니다. 과거에는 흔히 고용 절벽이라는 말을 썼으나 지금 상황은 절벽에 서 있는 정도가 아니라 벼랑 밑으로 굴러떨어져 모두 쓰러져 있는 상황, 즉 고용 참사라는 것입니다. 취업자가 100만 명 감소했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렇습니다. 취업자가 크게 감소하면 당연히 실업자가 크게 불어납니다. 지난달 실업자 수는 157만 명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역대 최대치, 즉 문 대통령이 말한 역대급 실업자 수인 것입니다. 실업률도 5.7%를 기록해서 21년 만에 5% 선을 뚫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원인 분석을 해보면 대략 두 가지 이유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첫째, 고용 상황이 IMF 외환위기 상황 때와 별반 다르지 않게 된 것은 무엇보다 코로나 사태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밖에서 하는 거의 모든 경제 활동이 전례 없이 줄어들어서 전 세계적으로 21세기 최대의 타격을 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큰 결정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동안 고용 지표에서 공연히 헛배만 부르게 했던 정부 지원 알바 일자리가 크게 줄었기 때문입니다. 그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던 것이 60세 이상 노인 취업자가 12년 만에 줄어든 탓입니다. 이 노인 일자리는 매달 수십만 명씩 증가 추세를 보여왔었는데 지난 1월은 거꾸로 1만 5천 명이 줄어들었습니다. 하루 2시간 내지 3시간쯤 일하고 한 달에 30만 원 안팎의 돈을 받는 일자리 같지 않은 일자리, 그것이 그동안 고용 통계로 잡혔는데 이러한 정부의 공공복지 근로사업이 겨울철을 맞아 종료된 것입니다. 예를 들면 담배꽁초 휴지 줍기, 빈 강의실 전등 끄기, 태양광 패널 닦기, 침대 라돈 측정, 이런 일자리입니다. 이 같은 일회성 일자리는 고용 지표 수치로는 버팀목 역할을 하지만 그것이 종료되면 곧바로 고용을 크게 위축시키는 취약한 일자리입니다. 게다가 코로나 한파가 불어닥치면서 가장 먼저 타격을 받은 사람들은 청년층과 여성들입니다. 졸업 시즌을 맞은 청년들은 이른바 취업 보릿고개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청년층의 체감 실업률은,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체감 실업률이 27.2%에 이르고 있습니다. 더불어 구직을 포기하는 여성들, 즉 구직 단념자의 비중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기업들이 발벗고 나서서 고용과 투자를 늘려주어야 합니다. 그 길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기업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전국경제인연합회, 즉 전경련, 그리고 벤처기업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이런 곳에서 국내 230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국내 고용 축소, 국내 투자 축소, 사업장 해외 이전, 이러한 것들을 검토하고 있다는 응답이 86.3%에 이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한국에서 기업하는 사람들의 열의 9이 일자리 축소로 이어질 선택을 고민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왜? 정부가 상법 개정, 노동조합 3법, 중대재해처벌법, 획일적 주 52시간제 같은 기업 발목에 쇠고랑을 채우는 규제를 대거 도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업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 바로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말로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면서 실제로 이루어지는 행동을 보면 하나같이 일자리를 없애는 규제 입법만 진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 따로 행동 따로 정도가 아니라
말은 동쪽으로, 행동은 서쪽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통령의 발언을 무시해서도 안 되겠지만 글자 그대로 믿어서도 나중에 낭패를 당하게 됩니다. 가령 문 대통령이 우리 경제는 거시적으로 대단히 좋습니다 라고 말한다고 해서 그대로 믿으면 곤란합니다. 예를 들어서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비정규직이 늘어났을까요? 줄어들었을까요? 이 문제 하나만 따져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문 대통령은 당선 직후인 2017년 5월 12일 대통령으로서 첫 외부 일정으로 인천공항공사를 찾았습니다. 그날 문 대통령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 시대를 열겠습니다 라는 주제로 열린 자리에서 우선 공공부문부터 임기 내에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열겠다고 약속드립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문 대통령의 비정규직 제로 시대 약속은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통계청장을 지낸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조사 분석한 바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4년 동안 비정규직 근로자가 95만 명이나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와 비교하면 2배, 이명박 정부 때와 비교하면 4배 이렇게 증가한 수치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가장 공을 들여 역점적으로 약속했던 첫 번째 어젠다가 비정규직 제로 시대였는데 결과는 역대 정부 중 비정규직 최고 증가치로 나타난 것입니다. 비정규직은 지금 700만 명대를 돌파한 상황이 있습니다. 누가 대통령이라고 해도 발등에 떨어진 불을 의식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유난히도 비정규직을 챙기는 대통령의 이미지를 강조해 왔기 때문에 그 타격이 더 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포퓰리즘 정책의 선거용 부풀리기와 돈 풀기로 만들어낸 여러 고용 지표, 이제 그것들이 속으로 골마 들어가고 있다는 내막을 드러내면서 정치적 위기의식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문 대통령의 표현이 거칠어지고 있는 것입니다.